저는 그때부터 주로 한 게 그 행사입니다, 행사. 전국체육대. 처음에 그 41회 전국체육대회 때 대전에서 이제 대회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개회식에 그 마스게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걸 전부 직접 해야 됩니다. 이 시도 교육청에서 하는 거를 지금은 이제 이벤트 회사가 다 맡아서 하지만 그때는 직접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식순이라든가 뭐 시나리오 그런 것도 작성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장비도 많이 필요합니다. 기수단에 기를 들고 들어가려면 이제 기도 만드는데 그때는 이 우리나라 저게 발전이 안 돼가지고 기봉도 전부 나무로 로그로라고 이제 깎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깎아서 이제 하고 뭐 대나무를 가지고서 이제 기를 들고 들어가고 이제 이런 행사를 했는데 그 보면은 그때는 그런 걸 한 번 쓰고선 또 물자도 어려운데 그걸 회수를 안 해요. 대한체육회 먼저 이제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상당히 그 알뜰하게 이제 살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행사가 끝나면 하여튼 짐이 되지만 꼭 트럭에 뭐 이런 성화 도구 이런 걸 전부 싣고 와가지고 그 시청 앞에 있는 그 관제청 건물에 그 창고가 큰 게 있기 때문에 거기다 다 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걸 또 갖다 씁니다. 그런 시나리오, 이 메모가 지금도 뭐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전년도에 했던 거를 보고서는 시행착오가 된 거는 그 다음에 꼭 그 시정을 하고 완전히 청기화를 굽는다. 그래가지고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이제 뭐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고 내가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전부 가르치고 핸드볼이 지금 우리는 서울올림픽에서 핸드볼이 금메달을 따지 않습니까? 여자가 그런 정도로 되는데 핸드볼이 60회 대회까지는 흙바닥에서 했어요. 바깥에서 5개에서 60회 전국체육대회 때는 대전의 그 충무체육관, 충남에서 할 때 충무체육관에 이 농구하고 배구가 3일씩 놀아서 썼단 말이에요. 6일간 경기에. 근데 난데없이 핸드볼이 들어오고 그게 전부 보조 경기장으로 나가서 해야 되니까 이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어떤 놈이 이거 이렇게 했냐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죠. 이게 핸드볼이 원래 실내 경기인데 5개에서 하니까 이게 경기력도 향상이 안 되고 국제대회에서 받치질 않는다. 그래서 이거 폐정했다. 그럼 경기장 큰 거는 체조도 있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체조는 안마 조마에서 두 체육관에서 할 수도 있지만 논아서 핸드볼은 이쪽에서 던져서 저쪽에서 저 체육관에서 받을 수는 없지 않냐. 그런 논의를 펴가지고 이제 그냥 욕만 먹고서는 결국에 그래서 핸드볼이 60회 대회부터 이제 실내 체육관으로 들어온 겁니다. 경기 때마다 이제 과열 경쟁이 붙으니까 이제 이 참가 자격 문제가 시비가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꼭 어떤 때 시비가 붙나면은 축구 같으면은 후반전에서 지고 있으면은 꼭 소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참 제가 세계적인 거를 개발한 건데 사전 열람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사전 열람제도가 뭔가 하면은 이 전국체육대회 참가 신청을 이제 각 시도에서 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대한체육회에서 마감을 하면은 종목별로 논아줍니다. 그 참가 신청서를. 이제 그 종목별로 가져가서 선수 등록이나 이걸 다 보라 이거예요. 봐가지고서는 이상이 없으면은 이제 이상이 없다고 확인을 하고 이상이 뭐 좀 미심쩍은 게 있으면 어필을 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사해가지고 처리해준다. 다만 경기장에서 지고 있을 때 뭐 소총을 낸다거나 뭐 이런 건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효다. 그래서 이 사전 열람 제도라는 거는 그 시간, 사전 열람을 마감하면은 그 참가하는 선수단이 시도, 그 다음에 해당 경기단체는 선수 등록이나 이상이 없다는 거. 이 양쪽에 확인을 받아가지고 경기장에서는 절대 그 선수 자격에 대해서는 시비를 못 걸게 한 게 이게 사전 열람 제도예요. 한세계 대회는 아까도 뭐 예산 얘기를 했지만 예산이 대한체육회 없고 그때 직접 그걸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성화를 이제 전국 일주를 했어요. 전국 일주를 이제 성화를 이제 사람 없는 데는 자동차가 가고 이제 사람 있는 도시에서는 계주를 하고 했는데 그 성화 코스를 답사할 여비가 없는 거예요. 그 전국 일주 하려니까. 그래서 또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이 역전 마라톤 있지 않습니까?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경부역전 마라톤, 뭐 경호역전이라 그래가지고 광주까지 가는 거. 이런 마라톤 코스에 그 나온 구간 거리를 갖다 모아가지고 이 도상 훈련으로 전국 일주 코스를 이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성화 전국 일주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게 거의 오차 없이 그 전국 일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이 성화 전국 일주, 그 다음에 이부고도. 이부고도는 그 입장식에 뭐 좀 반세기니까 역사적인 뭘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있나.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그 전에 그 지금도 있지만 이북오도청이라고 있어요. 그 함경남도, 함경북도 해가지고. 그래 거기를 이제 가가지고 협조했어요. 해가지고 축구 한 팀만 오비팀으로 조기의 팀을 만들어가지고 축구하고 테니스하고 정구하고 해서 이제 그거만 나오는 걸로 해서 입장식에 참석을 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이렇게 5개도가 이제 입장식에 나오는 걸로 이제 했는데 그 입장식에 나와도 그냥 행지만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군악대를 또 찾아가지고 그때는 6회 공군 해병대 이렇게 4개 군악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군악대장 회의를 하고서는 거기서 부탁을 한 거예요. 고향의 봄을 그 행진곡으로 편곡해가지고 좀 4개 악대가 동시에 좀 때려달라. 그 이제 그 군악대장들도 그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입장 이북오도가 들어올 때는 일반 그 행진곡을 안 하고 나의 살던 고향을 하는 고향의 봄을 이제 하는 걸로. 그때는 그 입장식 사회를 아까 그 입장상을 직접 대통령이 주듯이 그 대통령이 사회를 직접 받았어요. 선수들 박수 치는 거를 대한체육회장하고 둘이 서가지고서는 이제 그 행진하는 거를 퍼레이드를 했어요. 그 이제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그런데 그 이제 선수단 그 들어오는데 이북오도가 이제 함경북도가 들어오는데 그 고향의 봄이 편곡된 게 나오니까 나의 살던 고향에서 나오니까 대통령이 그냥 눈시울을 붉히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그런 이제 아주 감격적인 그 입장 행진 하나 가지고 그렇게 전 국민이 감동하는 그 이북오도의 입장은 내가 생각해도 아이디어 치고는 돈도 안 들어가는 예산도 안 들어가는 거고 아주 그 좋은 결과를 해서 그 지금까지도 그게 이북오도가 선수단은 안 나오지만 그 입장식에는 나오는 그런 대통령 나오는 행사니까 또 고향에서 한다니까 이 관계기관에서 상당히 신경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 오케스트라를 운동장 밑에서 한다 그러는데 오케스트라라는 게 이게 음향이 이게 맞아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뭐 복잡한 경과를 거쳤는데 그 대통령이 이제 개회식에 나오는데 교육청에서는 이제 아주 어렵다는 거죠. 이거 참 행사도 잘하는데 준비하는데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나 아이디어를 내겠다. 그랬더니 뭐냐 이게. 그래서 그러면 하여튼 나한테 그 아이디어를 달라고 했더니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에 올라와서 그 사군 군악대를 이제 대장 회의를 했어요. 해가지고는 그 노태우 대통령이 뱃삼의 무초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주 즐겨 부르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군악대가 그걸 편곡을 해서 대통령이 퇴장할 때 그 대통령 찬가는 1소절만 하고 바로 그 뱃삼의 무초를 합동 연주를 해달라. 그 나가실 때까지 계속 연속해서. 그랬더니 그 좋다고 말해요. 군악대도 뭐 싫어할 이유도 없죠. 그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그 이제 뭐 내가 대통령 심정은 모르겠지만 그 고향에서 이제 그 전국체육 때 마지막으로 국민을 대하는 게 대통령은 전국체육 때 하나밖에 없거든요. 전체 그렇게 재임 중에. 그러니까 그 이제 개회식을 보고서는 이제 퇴장을 하려고 일어섰는데 이제 군악대가 이제 그 대통령 참가로 이제 퇴장할 때 하게 돼 있어요. 1소절만 하고 이제 걸어 나가시는데 뱃삼에 묻혀가 그냥 사군악대가 땅 때리고 나오니까 대통령이 나가다가 섰어요. 서가지고서는 그 관중들을 돌아보면서 뭐 좀 지난 날을 회상하는 것처럼 그러더니
이 울면 눈시울을 적히면서 손수건으로 닦고 그러고서 이제 아주 나가는 걸 보고서는 이 아이디어 하나가 상당히 큰 힘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거를 그때도 느꼈습니다. 체육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에 사실 체육박물관이 없다는 게 참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퇴직 후에 뭐 특별한 어디 그게 없으면 그 봉사하는 의미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체육 운동하는 분들이 대개 나이 들면은 집에서는 그 유품들을 구찬화하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체육을 하면서는 그 어떤 재정적인 여유도 없게 살았던 거에 대한 그런 개념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아는 분들 이제 전화해가지고 좀 여기다 지금 갖다 놓으면은 그 선생님의 공도 다 알아지고 이렇게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걸 많이 모았어요. 내가 그 전국 체육대회를 운영하고 경기단체 조직관계를 관리하면서 그 심판이라든가 이런 건 같이 쓰도록 해주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들이 이제 체육대회를 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거 또 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장애인 전국 체육대회를 이제 하는데 그러면 내가 대한체육회에서 그 전국 체육대회를 그렇게 오래 했으면은 장애인 체육대회에도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러면 다시 시설할 게 아니라 전국 체육대회 개최한 지역에서 그 다음 해에 그 시설을 이용해서 장애인 필요한 편익시설만 추가하면은 그 시설 수도 없이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규정도 이제 대한체육회 만들고, 그러니까 장애인 쪽하고는 그런 걸로 인연이 됐는데, 이 체육 행정은 확인 행정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회에 엔트리 신청을 했는데, 그게 도착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야지, 가보니까 안 됐다고 벌써 시간이 지나면은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실수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꼭 그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마감되면은 확인을 해가지고서는 그런 걸 행정을 해결을 해야지, 그걸 안 하면 체육 행정가가 아닙니다. 또 하나, 아까도 잠깐 얘기한 아마추어 봉사 정신을 가지라는 얘기는 우리 선배 이 체육인들은 다 주머니 돈 털어가지고서는 그 운동선수 또 단체를 이끌어줬어요. 지금처럼 뭐 보조금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물론 지금도 그 희사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거에서 고마움을 느끼고, 아, 저 체육 행정을 하려면은 그 내가 살고 있는 게 그 선수나 체육 지도자, 그 순수 체육하는 사람들의 뒷바라지를 해주는 그런 생각을 갖기 있기 때문에 내가 생활을 하는 거다. 그래서 그러한 봉사 정신인데도 아마추어 정신, 그 직업 정신이 아니고 아마추어 정신을 가지고 보살펴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체육 행정가가 되려면은 그 봉사 정신에서도 아마추어 봉사 정신, 그러니까 직업 개념이 아닌 그런 게 돼야 체육이 좀 그 신선한 맛이 있는 그런 체육 행정가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